이번 시간에 스트럭처럴 패턴 어댑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의 사용 목적은 클라이언트 코드와 호환이 안 되던 기존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로 전환하여 클라이언트 코드 수정 없이 기존에 호환 안 되던 클래스를 어댑터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댑터 패턴의 장점은 기존의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코드의 수정이 아니고 어댑터를 통한 확장의 개념이므로 오픈 클로스드 프린시플을 위배하지 않아 코드의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어댑터 패턴의 단점으로는 기존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어댑터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연관이 있어야 어댑터 패턴을 구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즉, 추상적인 관점에서 신규 인터페이스와 하는 일이 비슷하지만 인터페이스의 정의가 달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라이브러리의 경우만 어댑터 패턴을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댑터 패턴의 구현 방법으로는 먼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어댑터 클래스에서 상속받도록 하여 구현합니다. 그리고 어댑터 클래스의 인터페이스 구현 방식은 기존 클래스의 인헤리턴스를 통한 구현 방식 및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통한 구현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기존 콘크리트 클래스에 어댑터 패턴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클래스 다중상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클래스 개수만큼 어댑터 클래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반면에 오브젝트 컴포지션의 경우 런타임에 폴리모피즘 동적 특성을 이용하여 하나의 어댑터 클래스로 여러 콘크리트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유연성 및 재활용성 관점에서는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통한 어댑터 클래스 구현이 유리합니다. 최대한 쉽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디자인 패턴 강의에서는 예제를 모두 스트링으로 보여지도록 하였기 때문에 리얼월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리얼월드 예제로 어댑터 패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운영체제별로 개발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자바나 코틀린 언어를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에서 프로그래밍 하였고 iOS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오브젝티브 C나 스위프트를 활용하여 엑스코드 IDE에서 프로그래밍 하였고 윈도우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C++ 혹은 C샵을 활용하여 비주얼 스튜디오 IDE에서 프로그래밍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동일한 기능의 앱을 여러 운영체제에서 배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각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IDE와 해당 IDE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각 운영체제별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른 IDE에서 앱을 개발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샵을 이용하여 윈도우 앱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마린 안드로이드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C샵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iOS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마린 iOS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운영체제 간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 로우 레벨 단에서 다양한 어댑터 패턴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 C샵과 하나의 IDE, 비주얼 스튜디오로 각 운영체제에 맞는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각 운영체제에 맞는 C샵 개발 라이브러리가 상이했기 때문에 하나의 앱을 여러 운영체제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각 운영체제별로 C샵 코드를 만들고 유지보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개발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마린 폼스라는 라이브러리가 나왔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샵 언어로 하나의 코드로 여러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한 앱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각 네이티브 운영체제별 개발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UI 관련 클래스들을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자마린 폼스에서 정의하는 클래스와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댑터 패턴을 구현하여 기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수정 없이 자마린 폼스와 기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호환되도록 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댑터 패턴 구현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 아이카 팩토리를 조합하고 소나타 팩토리 혹은 아반떼 팩토리 객체에 get created car를 호출하여 스트링 car을 얻는 클래스 car creator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클래스 car creator의 코드 변경 없이 기존의 소나타, 아반떼 뿐만 아니라 이전의 빌더 구현 예제에서 사용했던 car 빌더 및 iCar 디렉터를 이용하여 프레스티지 혹은 노블레스 등급에 따른 차종 K7 혹은 그랜저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car creator는 인터페이스 iCar 팩토리를 조합해서 get created car 호출을 통해 스트링 car을 얻기 때문에 car creator 코드 변경 없이 바로 기존의 car 빌더 및 iCar 디렉터를 통해 프레스티지 혹은 노블레스 등급에 따른 차종 K7 혹은 그랜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로 어댑터 패턴을 이용하여 기존 코드들을 모두 건들지 않고 car creator가 인터페이스 iCar 팩토리를 상속받아 구현하는 콘크리트 클래스 어댑터를 생성자로 전달받아 get created car을 통해 K7 및 그랜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구현 방법으로는 콘크리트 클래스 상속을 통한 어댑터 구현이 있습니다. 클래스 인헤리턴스를 통한 방식은 런타임 특성인 폴리모피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댑터 패턴 적용이 필요한 콘크리트 클래스 개수만큼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여기 예제에서는 콘크리트 시스템 B1과 콘크리트 시스템 B2 모두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스템 B1에 상응하는 시스템 B1 어댑터를 만들어줘야 하고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시스템 B2에 상응하는 시스템 B2 어댑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클래스 car creator의 코드 변경 없이 기존의 소나타 아반떼 뿐만 아니라 이전의 빌더 예제에서 사용했던 car 빌더 및 iCar 디렉터를 이용하여 프레스티지 혹은 노블레스 등급에 따른 차종 K7 혹은 그랜저를 생산하는 예제를 클래스 인헤리턴스를 통한 어댑터의 구현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r creator와의 호환성을 위해 어댑팅이 필요한 클래스 프레스티지 car 디렉터와 노블레스 car 디렉터의 어댑터 클래스 프레스티지 car 디렉터 어댑터와 노블레스 car 디렉터 어댑터는 인터페이스 iCar 팩토리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댑팅이 필요한 클래스 프레스티지 car 디렉터와 노블레스 car 디렉터의 어댑터 클래스 프레스티지 car 디렉터 어댑터와 노블레스 car 디렉터 어댑터를 첫 번째 구현 방법 클래스 인헤리턴스를 통해 구현하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car 디렉터 어댑터는 프레스티지 car 디렉터를 상속받고 노블레스 car 디렉터 어댑터는 노블레스 car 디렉터를 상속받도록 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현을 살펴보면 프레스티지 car 디렉터 어댑터는 프레스티지 car 디렉터를 상속받고 car 빌더를 생성자를 통해 전달받아 인터페이스 iCar 팩토리에 get created car 함수를 구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블레스 car 디렉터 어댑터는 노블레스 car 디렉터를 상속받고 car 빌더를 생성자를 통해 전달받아 인터페이스 iCar 팩토리에 get created car를 구현합니다. 인터페이스 iCar 팩토리를 구현한 프레스티지 car 디렉터 어댑터와 노블레스 car 디렉터 어댑터를 테스트하기 위해 car creator의 생성자로 어댑터 클래스 객체를 참조하는 iCar 팩토리를 전달하여 생성된 어댑터 클래스 객체의 종류에 따라 각자 다른 차 정보를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시면 K7 빌더를 조합하는 프레스티지 car 디렉터 어댑터 객체를 iCar 팩토리를 통해 전달받은 car creator 객체의 경우 프레스티지 K7 차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랜저 빌더를 조합하는 프레스티지 car 디렉터 어댑터 객체를 iCar 팩토리를 통해 전달받은 car creator의 객체의 경우 프레스티지 그랜저 차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K7 빌더를 조합하는 노블레스 카 디렉터 어댑터의 객체를 iCar 팩토리를 통해 전달받은 카 크리에이터 객체의 경우 노블레스 K7 차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랜저 빌더를 조합하는 노블레스 카 디렉터 어댑터의 객체를 iCar 팩토리를 통해 전달받은 카 크리에이터 객체의 경우 노블레스 그랜저 차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댑터 클래스 구현 방법인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통한 어댑터 클래스 구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통한 방식은 런타임 특성인 폴리모피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iSystemB를 조합하는 하나의 어댑터 클래스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동일한 예제에서 클래스 인헤리턴스 대신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통한 어댑터의 구현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 크리에이터와의 호환성을 위해 어댑팅이 필요한 인터페이스 iCar 디렉터의 어댑터 클래스 iCar 디렉터 어댑터는 인터페이스 iCar 팩토리를 구현합니다. 이번엔 클래스 인헤리턴스 대신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통한 어댑터 구현이기 때문에 카 디렉터 어댑터는 iCar 디렉터를 조합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현을 살펴보면 카 디렉터 어댑터는 iCar 디렉터와 카 빌더를 조합하여 인터페이스 iCar 팩토리의 get created car 함수를 구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iCar 팩토리를 구현한 카 디렉터 어댑터를 테스트하기 위해 생성자로 iCar 디렉터와 카 빌더를 전달받는 카 디렉터 어댑터의 클래스 객체를 참조하는 iCar 팩토리를 생성자를 통해 전달받은 카 크리에이터 객체가 iCar 디렉터와 카 빌더의 객체의 종류에 따라 각자 다른 차 정보를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K7 빌더와 프레스티지 카 디렉터를 조합하는 카 디렉터 어댑터 객체를 참조하는 iCar 팩토리를 생성자를 통해 전달받은 카 크리에이터 객체의 경우 프레스티지 K7 차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K7 빌더와 노블레스 카 디렉터를 조합하는 카 디렉터 어댑터 객체를 참조하는 iCar 팩토리를 생성자를 통해 전달받은 카 크리에이터 객체의 경우 노블레스 K7 차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랜저 빌더와 프레스티지 카 디렉터를 조합하는 카 디렉터 어댑터 객체를 참조하는 iCar 팩토리를 생성자를 통해 전달받은 카 크리에이터 객체의 경우 프레스티지 그랜저 차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랜저 빌더와 노블레스 카 디렉터를 조합하는 카 디렉터 어댑터의 객체를 참조하는 iCar 팩토리를 생성자를 통해 전달받은 카 크리에이터의 경우 노블레스 그랜저 차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어댑터 구현 방법을 배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미래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클래스 인헤리턴스를 통한 어댑터 구현보다는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통한 어댑터 구현 방식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스트럭처럴 패턴 어댑터를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스트럭처럴 패턴 브릿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